지금 당장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을 켜서 홍대 탕후루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한 집 건너 한 집이 탕후루 가게였던 그 연남동 핫플레이스 골목들, 지금은 어떤가요? 놀랍게도 그 많던 가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엔 차가운 임대 문이 종이만 나부끼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끈적한 설탕 시럽을 손에 묻혀가며 30분씩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던 그 화려했던 풍경이 거짓말처럼 증발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서울을 뒤덮었던 그 많은 탕후루 가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은 그 달콤했던 제국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시계바늘을 잠시 2020년으로 돌려보죠.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켜면 하루 종일 아삭하는 ASMR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은 날이면 다들 약속이나 한 듯 탕후루 가게로 달려갔죠. 이른바 시발 비용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보다 탕후루 하나 사 먹기가 더 힘들었던 그 시절, 기억하시나요? 바삭한 설탕 코팅이 입안에서 깨질 때의 그 쾌감, 그땐 몰랐습니다. 그 달콤함이 이렇게 짧게 끝날 줄은요. 하지만 숫자를 들여다보면 이 광풍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관련 검색어 트렌드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말 그대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골목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가게들을 보며 불안하지 않으셨나요? 마치 과거 대만 카스테라나 흑당 버블티가 점령했던 때처럼 너도 나도 뛰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낸 거대한 거품, 그게 바로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이 열차에 급제동이 걸립니다. 바로 위생이라는 영린을 건드린 겁니다. 2023년 11월 코리아중앙데일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업계 1위였던 달콤함과 탕후루가 성분 표시 위반과 위생 문제로 적발된 것이죠. 믿고 먹였던 부모님들은 분노했습니다. 맘카페가 들썩였고 내 아이에게 설탕 덩어리에 균까지 먹일 수 없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소비자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 브랜드는 끝입니다. 문제는 가게 안에서만 터진 게 아닙니다. 거리로 나가보시죠. 바닥은 설탕 시럽으로 끈적거리고 날카로운 대나무 꼬치가 흉기처럼 굴러다녔습니다. 인근 옷가게와 화장품 매장 사장님들은 결국 노 탕후루 존이라는 안내문을 내걸어야 했죠. 한 손에 탕후루를 들고 들어오는 손님이 공포의 대상이 된 겁니다. 단순히 맛있는 간식이 아니라 사회적 민폐 덩어리가 되어버린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눈치 빠른 한국 사회에서 민폐로 찍히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2024년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코리아중앙데일리의 6월 보도를 보면 올해 상반기부터 탕후루 가게의 폐업 건수가 개업 건수를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가 꺾인 겁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권리금 수천만 원을 부르던 가게들이 이제는 철거 비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늦게 진입한 사장님들은 그야말로 막차를 탄 셈이죠. 잔치는 끝났고 계산서만 남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무너졌을까요? 이유는 잔인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진입장벽이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열 수 있다는 건 옆집도 앞집도 경쟁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서울의 살인적인 월세를 감당하기엔 객단가가 너무 낮고 편의점들까지 저가 제품을 쏟아내니 버틸 재간이 있나요? 퇴직금을 털어넣은 은퇴자들, 청년 창업가들은 피 튀기는 치킨 게임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탕후루 제국은 달콤했지만 그 끝은 너무나 섰습니다. 유행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텅 빈 가게와 빚더미는 현실로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2의 탕후루, 제3의 탕후루가 여러분의 지갑을 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릭 요거트인가요? 아니면 베이글인가요? 화려한 줄서기 뒤에 숨겨진 차가운 경제 논리를 보지 못한다면 다음 타겟은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탕후루 가게가 편의점만큼이나 많아졌다고 느꼈던 그 시점, 데이터는 이미 경고등을 켜고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아시아경제의 보도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시기 발표된 데이터를 보면 탕후루 관련 검색량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그야말로 수직 상승, 아니 폭발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프가 천장을 뚫을 기세였죠. 서울 홍대 입구, 강남역, 건대 입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고개를 돌리면 탕후루 간판이 보였습니다. 메인 상권은 물론이고 동네 학원과 골목까지 파고들었죠.
왕과 탕후루가 독주하는가 싶더니 곧바로 황제, 대단한, 왕 같은 비슷한 이름을 단 미투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불과 한 블록 건너 하나씩 가게가 들어서는 모습, 정상적인 시장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과열 현상이었습니다. 마치 2023년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설탕 코팅에 중독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업시장에서는 지금 안 하면 바보라는 소리까지 돌았으니까요. 권리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빈 점포만 나면 탕후루 간판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간 별필주소 대만 카스테라 열풍, 그리고 흑당 버블티의 악몽이 떠오르실 겁니다. 특정 아이템이 뜨면 너도 나도 달려들어 시장을 순식간에 레드오션으로 만들어버리는 한국 자영업의 고질적인 쏠림 현상. 탕후루는 그 주기가 과거 그 어떤 아이템보다도 빨랐고 더 강력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이때부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아니다. 폭탄 돌리기다 라는 우려가 쏟아졌지만 광풍에 휩싸인 창업시장에서 이런 경고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리는 탕후루 가게로 뒤덮였고 옆 가게 사장님과 눈치 싸움을 하며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아주 얼음장 같은 사건이 터집니다. 소비자들은 등 뒤에서 칼을 맞은 듯한 배신감을 느껴야 했죠. 바로 위생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줄 서서 먹던 그 브랜드, 업계 1위인 달콤한가 탕후루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3일, 식약처가 발표한 위생점검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화려한 과일 코팅 뒤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단순히 주방이 좀 지저분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만에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장에까지 소환된 이 브랜드는 제품의 당 함량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하거나 제조 일자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과일이니까 괜찮아라며 지갑을 열었던 부모님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죠. 건강한 간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설탕 덩어리에 대한 정보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 뉴스가 터지자마자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여론 집단, 바로 맘카페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동탄, 분당, 강남할 것 없이 지역 커뮤니티에는 내 아이에게 쓰레기를 먹였다는 자주 섞인 분노가 도배되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맘카페의 불매 리스트에 올라간다는 것, 그건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탕후루라는 아이템 전체에 비위생적이고 믿을 수 없는 불량식품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숏케이스 안의 과일들은 순식간에 달콤한 유혹에서 피해야 할 빌런으로 전락해버렸죠. 하지만 문제는 주방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생 논란이 내부의 문제였다면 진짜 빌런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홍대나 강남 같은 번화가를 걷다가 신발 바닥이 바닥에 쩍 하고 달라붙는 불쾌한 경험, 최근 1에서 2년 사이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껌 때문이었지만 최근에는 범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스팔트를 설탕 범벅으로 만든 탕후루 시럽입니다. 주말이 지난 월요일 아침, 환경미화원 분들에게 탕후루는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꼬치에 남은 설탕 시럽이 녹아내리면서 거리는 끈적이는 거대한 덫으로 변했고 여기에 벌레들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뚫고 나오는 날카로운 대나무 꼬치는 미화원들의 손을 찌르는 흉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탕후루 금지 구역, 즉 노탕후루 존, 노탱후루 존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겠습니까?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옷가게나 화장품 매장 앞에 붙은 경고문들 말입니다. 탕후루 반입 금지. 이건 사장님들이 까탈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손님이 들고 들어온 탕후루 시럽이 판매하는 옷이나 고가 제품의 한 방울이라도 묻는 순간 그 상품은 판매 가치를 완전히 상실합니다. 지워지지도 않거든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진상 손님보다 탕후루 든 손님이 더 무섭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이때부터 한국 사회 특유의 눈치 문화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손에 탕후루를 들고 인증샷을 찍는 게 인싸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길거리에 민폐를 끼치는 행동,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낙인 찍히기 시작한 겁니다.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맛있는 간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건강을 해치고 위생을 파괴하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회적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된 상황. 사람들의 시선이 변했습니다. 저걸 왜 먹어?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순간 트렌드의 수명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달콤했던 설탕 코팅은 녹아내렸고 남은 것은 끈적하고 불쾌한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피로감은 곧이어 충격적인 폐업 수치로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불과 4월까지만 해도 줄을 서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월이 되자 상황은 10반칼씩도 뒤집혔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가 정점을 찍고 수직낙하하듯 탕후루 제국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4년 상반기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에 충격적인 데이터가 떴습니다. 바로 탕후루 가게의 폐업 수가 개업 수를 앞지른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불황의 신호가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소멸하고 있다는 사망 선고입니다. 코리아 종행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6월 중순을 기점으로 문을 닫는 속도가 문을 여는 속도를 완전히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가 꺾인 게 아닙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황학동 주방거리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반짝반짝한 탕후루 제조기계와 쇼케이스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 산지 몇 개월, 길어야 1년 된 새것 같은 중고들입니다. 사장님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헐갑에 넘긴 폐업의 자네들이죠. 어제까지 사장님, 대박 나세요 라는 화환이 걸려있던 자리에 오늘 아침엔 임대문이 종이 한 장만 펄럭이고 있습니다. 더 잔인한 현실은 바로 돈에 있습니다. 이 트렌드의 막차를 탄 사장님들은 그야말로 독이 든 성배를 마신 셈입니다. 홍대나 강남 같은 A급 상권에 들어가기 위해 지불했던 수천만 원, 아니 억 단위의 권리금, 크원이지움. 이 돈은 이제 허공으로 증발해 버렸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권리금을 회수하고 나갈 텐데 탕후루 자리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장님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손님이 끊겨 파리가 날리는 매장에서 매달 살인적인 월세를 감당하며 버틸 것인가, 아니면 권리금과 시설 투자비를 전액 포기하고 빈손으로 쫓겨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결과는 파산입니다. 화려했던 설탕 코팅이 녹아내리자 그 안에는 썩어버린 과일과 빚더미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 탕후루 열풍이 남긴 차가운 성적표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봅시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탕후루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화려했던 거리에 남은 건 무엇일까요? 보도블록에 눌러붙은 끈적한 검은 얼룩과 평생 모은 퇴직금을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날린 점주들의 깊은 한숨뿐입니다. 앞서 대만 카스테라가 그랬고 벌집 아이스크림이 그랬듯이 진입장벽이 낮은 아이템에 대한민국의 쏠림 현상이 더해지면 그 결말은 언제나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는 학습하지 못하고 역사는 잔인하게 반복됩니다. 소비자들은 냉정합니다. 인스타그램 피드를 채울 호기심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갑을 닫아버리죠. 탕후루라는 아이템은 그저 그 시기 우리의 스트레스를 잠시 달래준 도파민 주사였을 뿐 지속 가능한 식문화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비극의 사이클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지금 홍대나 연남동, 성수동을 한번 걸어보세요. 탕후루 간판이 내려간 그 자리에 벌써 페인트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새로운 간판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줄 선다는 그릭 요거트일까요? 아니면 런던 스타일 베이글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초저가 커피일까요? 간판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대박이라는 환상을 조차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이 위태로운 구조는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누군가는 또다시 지금 아니면 늦는다 며 막차에 올라타고 있을 테니까요. 유행은 계절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서울의 살인적인 임대료와 대출 이자는 바위처럼 그 자리에 남습니다. 결국 이 잔인한 폭탄 돌리기 게임에서 최후의 승자는 유행을 선도한 프랜차이즈 본사도 밤낮 없이 과일을 꽂았던 점주도 아닙니다. 어쩌면 묵묵히 월세를 챙기는 건물주뿐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탕후루의 다음 타자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혹시 지금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쥐고 있는 이 아이템이 문화입니까? 아니면 곧 녹아내릴 설탕 코팅입니까? 뜨거웠던 열풍이 지나간 뒤 입안에 쓴맛만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이야말로 차가운 이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